Step into my heart. Step into my heart. Leave your cares behind. Leave your cares behind. 자, 이번에는 우리 먼저 좀 강의할 때 우리 김 사장님께서 요새 지방주택 2억 원까지 취등록세 그 1가구 2주택으로 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랬더니 보면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기본 세율 총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땐 법원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법인은 수도권 정비법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수도권 외의 지역은 경기도와 서울입니다. 어디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다시 말하면 제가 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업자권, 승장관역의 자연보존권역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는 전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도를 빼놓은 나머지는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1가구 2주택으로 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즉 사장님이 거제도에서 아파트 2억 원 이하짜리를 사도 2가구로 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 취득세 할 때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하계리에 토지 건물 3분의 2 지분 매각인데 감정 가격이 1억짜리가 2,7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원래 토지의 감정 가격이 5,600이죠. 다시 말하면 감정 가격대로 우리가 파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감정 가격으로 판다 보니까 여기 건물 주인이 내 땅을 다시 사겠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얼마? 토지가 5,600만 원, 건물은 얼마? 4,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3분의 2 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50% 이상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대를 주거나 사용을 하는 걸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소유자가 최 누구인데 39년생이죠. 그리고 증여를 했죠. 누구한테? 박누구 증여를 했죠. 최덕 누구가 모친이 상속을 받아갖고 자식들한테가 3분의 1씩 상속을 하고 여기에 누가 지금 살고 있냐면 이분이 살고 있어요.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데 이 상속을 한 두 사람이 때문에 경매로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최 누구가 자기가 전세에 들어갔다고 2,500만 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입이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주인이 누구였었죠? 그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상속을 시켰죠. 계약서도 없이 경매로 진행된다니까 급하다 보니까 나 여기 2,500만 원에 뭐 전세 있다고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인정이 안 되죠. 그러면 여기 보면 건물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제가 이걸 검토해 보니까 이 건물은 새로 진 거고 이거는 큰 거고 이거는 옛날 건물. 그러니까 옛날 건물을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옛날 건물은 그냥 창고로 쓰고 이 건물은 새로 진 건물입니다. 땅이 넓다 보니까 이 건물이 이렇게 있어도 그대로 진 것 같습니다. 용도 지역이 뭐예요? 자연취락지구죠. 자연취락지구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같은 건데 용도 지역을 바꾸지 않고도 일종 일반 지역과 동일하게 건물과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취락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도시 계획관리적으로 한 건폐율과 용적률과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다른데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기가 어렵다 보니까 계획관리지역 그대로 두고 그 대신 일종 일반 주거지역 지을 수 있을 만큼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준 겁니다. 여기 남해 바닷가 여기 방파제가 있죠. 방파제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여기를 배를 피신시키고 되는 곳이라는 곳이죠. 그 바로 앞인데 우리 집에서부터 몇 미터죠? 45m. 45m죠. 걸어서 한 1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이 바닷가 근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집이 앞에 있는 새로운 집이죠. 집이 깨끗하죠. 이 집입니다. 로드뷰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 뒷집이 있죠. 이 옛날 집은 제가 보기엔 지금 뭐 창고로 쓰지 않는 집이다 이런 얘기죠.
그 집 내부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옛날 집은 쓰지 않고 앞에 있는 집은 그대로 새로 지어서 쓰고 옛날 집은 이게 건축물 관리 없이 지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보면. 그리고 이걸 그냥 창고로 쓰기 위해서 허물지 않고 땅이 넓다 보니까 그대로 앞으로 쓰고 있고 3분의 2인데 자, 보면 이게 청구 금액이 얼마죠? 4,900. 4,900이죠. 근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2,700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4,900 안 갚을 수도 있습니다. 취하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 그럼 할 수 없이 우리가 낙찰 받아갖고 잔금을 내야 되겠죠. 그럼 여기 누가 살고 있죠? 엄마. 제 욕심이 더 이상 엄마는. 자, 그러면 우리 둘 중에 하나입니다. 3분의 2가 우리 거니까 나머지 3분의 1을 내가 사야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 보고 내한테 팔아라 그러면 팔 것 같아, 안 팔 것 같아? 팔거나 안 파는 거는 50% 확률이에요. 그런데 판다고 해도 가격이 협상이 안 될 확률도 또 50%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이 나머지 3분의 1을 살 수 있는 확률은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20%를 가지고 안 판다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모친이 살고 있는 걸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가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게끔 하면 내가 팔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전세 놓거나 했을 때 경제적인 이득이 생겨야 안 생겨요? 경제적인 이득 안 생깁니다. 이 사람 내보내놓고 비어 있어봐야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면서 집 비어 있어봐야 망가지기만 하지. 여기 있는 모친이 쓸 확률도 없고 나머지 자식들도 쓸 확률이 없고 취하금을 할 수 있는 금액보다는 최저 가격이 적기 때문에 사고 나면 다시 우리들 살 일도 없고 취하도 안 될 것 같은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결국에서는 이거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3분의 1을 내가 다시 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3분의 1을 내가 다시 사야지 되는데 원하는 가격이면 좋은데 원하지 않을 가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협상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협상을 원칙으로 하는데 우리가 남해놓고 우리가 잔금을 내야 될까지 다 되면은 잔금을 내고 3분의 1을 나야 등기를 하죠.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하자마자 부동산 내 나이. 아니 내놓긴 뭐래나 가는 길 쳐놓는 거죠. 그리고 협상하는 거예요. 협상 안 하죠. 다 팔아서는 안 하자. 선순위 가진 게 있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거 원칙적으로 이것이 남에 있지 않고 중심가에 있다 그러면 가든 길 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을 전세를 집어넣는 겁니다. 전세를 5천이든지 7천이든 집어넣거든요. 그래놓고 공임을 분할하게끔 되면은 그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또는 배당 요구를 했어도 가격 자체를 낮게 낙찰되면 낙찰받은 사람이 그 전세금 물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둘 중에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세를 놓는 거는 안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가처분 없는데 뭐 안 그렇게 내겠습니까? 아니, 가등기를 하는 거는 되는데 전세금 1억 뭐 이런 식으로는 너무 편한데 이 말씀. 아니지. 거기에 지금 있는 사람도 내보내야 되잖아. 확 누구도. 제가 보기에는 지분권자들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협상이 안 될 거로 보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3분의 1을 다 마저 사야 되는데 쉽게 해서 우리가 2,700을 주고 이걸 3,000원 주고 샀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3분의 1에 봐야 1,몇백만 원이잖아요. 야, 3분의 1, 1,몇백만 내가 줄 테니까 그건 나한테 그냥 그 가격에 사러 해도 감정 가격을 얼마짜리? 1억짜리를 2,700 주고까지 차까지 떨어진 가격을 가지고 3분의 1 또 사는 거 아니야, 일반으로도. 내가 다 팔아서 나누자 하게끔 됐을 때 반드시 이 조정은 갑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그랬을 때 내가 그냥 이 낙찰을 지금 내가 순천에 받았으니까 순천의 3분의 1 그걸 내가 줄 테니까 3분의 1 나가서 팔아라. 그것도 조정으로도 막 된다는 얘기야. 그것도 안 됐을 때 마지막 방법이 가등기를 쳐놓는 방법이라 그런 얘기야. 그거 해놓고 협상을 가는 거다. 이랬 11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상분면 대성리에 보면 이거는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지 않는 건물, 시내 중심 지역이 있는데 대지가 42.5평밖에 안 되고 전이 91.35평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부 다 4필지가 있는데 그 4필지 중에서 하나는
도로로 해서 한 평 정도가 넘어가 있고 90평 정도가 전으로 돼 있고 40평만 건물을 지면서 전용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목이 전인데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는 필요가 없지만은 내가 이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90평이면 상한가로 봐서 제곱미터당 5만 원이지 않습니까? 5만 원인데 90평이면 약 16만 5천 원이죠, 평당. 16만 5천 원을 90평으로 친다면 한 1,500만 원 정도는 내가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낙찰받은 금액 말고 더 넣어야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른 사람인데 이게 맞다 이런 얘기. 이 감정 가격이 4억 천이 1억 4,300까지 떨어졌습니다. 34%까지 떨어졌죠. 도시 지역 내에 있는 여기에 보면은 이러한 물건이 여기 보면 용도 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도심에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의 감정 가격이 4억짜리가 1억 4천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감정 가격이 높게 돼 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죠? 여기 보면은 사업자 등록증인데 여기 뭐가 있죠? 대학력이 있죠. 대학력이 있고 배당 요구하지 않았죠. 대학력인데 배당 요구하지 않은 사람이 내가 낙찰 받고 갔더니 나 저기 뭐 5천만 원 내놔 그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이 2017년도, 2018년도, 2020년도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있는데 확정은 다 없습니다. 배당도 없고 확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말하면 사업자 등록증은 있다는 얘기예요. 감정평가서에 보면은 현황조사서에 누가 있다는 건 안 나왔습니다. 누가 있다느냐고 사업자 등록증만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그렇고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그렇고 대부분 착각을 합니다. 뭘 착각을 하면은 전입신고만 하게끔 되든지 사업자 등록증이 돼 있으면은 대항력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뭘 해냐면 전입을 하고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점유하지 않으려면 자기가 나가려면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대항력을 인정하려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전입을 하고 뭘 해야 돼요?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평택에 건물이 나왔고 땅이 나왔는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어갖고 반가격이 떨어진 게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앞만 봐도 그 사람은 전입신고만 했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 때문에 그걸 우리 수강생들한테 낙찰받게끔 해놓고 낙찰받는 날 제가 그 여자들 둘이서 낙찰받은 걸 그날 그 사람들한테 시켰습니다. 뭐라고 시켰냐면 당신 낙찰받고 나면 그 집에 들어가 보라. 그 집에 다 여자들이니까 이쁜 여자들이 들어가면 들어오라고 안 들어오라고 그래. 들어오니까 그 여자는 둘이 낙찰받으면 둘이 같이 들어가라고 그러고 낙찰을 받았는데 집 구경 좀 하러 왔어요. 하고 봤더니 그 남자가 예 들어오세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얘기를 알았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 여기 사장님 말고 다른 사람 거주하는 사람 없죠? 물어봤더니 예 그렇습니다. 녹취하고 나왔습니다. 대항력 인정돼 안 돼. 점유와 주민등록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건 제가 이게 봤을 때 여기 조그만 건물이죠. 한 20평 되는 건물이죠. 사업자 등록증이 17년, 18년대, 20년대에 만들어져 있죠. 제가 보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것이지 점유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다. 점유하고 있는 건 제가 보기엔 여기 있는 이 사람 3만 원에 30만 원 내는 사람 이 사람 하나만 점유하고 있다는 거. 이 얘기는 이것도 여기를 해서 여기에 있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다가 이건 입찰을 받으라고 왔는데 여기 지금 점유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 누구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이 경매를 나오는데 어떻게 한다 하고 점유 누구만 하고 있다는 것만 녹취해놓고 나면 이 나머지는 대항력 없다 이런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죠. 뭐냐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뭘와 건물의 인도와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때 인정된다. 뭐해야 돼? 건물의 인도, 점유와 사업자 등 반드시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사업자 등록증만 돼 있지 점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입찰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가셔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하고 물어보고
여기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아까 임차인 3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업자 등록증. 3명 중에서 누군지 알아서, 그러면 누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외에는 없죠. 이게 없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그걸. 이 대항력 깨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라는. 제가 이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가? 아,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추천 물건하고 뭐 이런 걸 다 강의했던 이런 걸 다 빼놓고 물건만 추천을 했었는데 이제 특수 경매와 토지 개발의 강의를 지금 이달까지만 하고 이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추천 물건 듣는 사람에게 그 강의 안 듣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자세히 하게끔 하는 거예요. 원래는 제 이 정규 강의에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국유지에는 불화받는 거나 무허가 건물 등기 없는 건물을 거래하는 거나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지목이 대지로 돼 있고 나머지는 보면 전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뭐로 돼 있죠? 전으로 돼 있죠. 이 전으로 돼 있는 거는 낙찰을 받고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서 대지로 바꾸고 파는 게 맞다 이런 얘기죠. 상품면에서 보게끔 되면은 일반 농업이나 이런 데서는 받을 수 없다. 이게 법인으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농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구가 얼마냐면 2억 7,500 했기 때문에 이거는 취하 안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종 일반 주거지 시내 중심가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건물을 질 때 도로가 좀 좁다 보니까 건축선 후퇴라 그래서 여기 건축선 후퇴해서 이 도로로 조금 빠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두 개의 거는 전이고 이거는 용도 지역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양산 시내하고는 조금 떨어졌다고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이렇게 조립식 주택으로 이렇게 지는 근린 생활시설로 돼 있어갖고 임대를 주는 거죠. 필지는 4필지인데 한 필지가 도로로 빠져 있고 두 필지는 전으로 돼 있고 한 필지만 대지로 바꾸고 요 건물 하나만 있는 거죠. 지금 23회라는 분이 그렇죠, 건물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건물 하나만 임대가 들어오지 그렇게 두 개, 세 개가 들어올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